네,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 이은희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낮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범죄를 당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의 범죄라 피해자 혹은 피해자들이 생각했던 어떤 충격은 굉장히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지금 스스로 세상을 떠난 네. 그런 상황인데 가해자가 처음에 스터디 카페 관계자라면서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인구직 광고를 보면은 이제 보통 급하게 알바를 구하거나 실은 오히려 전문직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래서 좀 저임금의 어떤 일자리를 찾는 입장에서는 좀 규모가 작은 곳에 대한 이제 공고를 보게 되는데, 그때 이 공고가 나면 그 공고를 믿고 연락을 하고 이제 뭐 이 서류를 보낸다든가 면접을 보러 간다든가 하게 되는 거지, 예. 이 업체가 실제 하는지, 이 업체 사장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가는 일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악용해서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뭐 키스방 같은 이런 좀 봤을 때 좀 성과 관련돼서 사실은 좀 부정적인 어떤 영업들을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그런 그 업소들 이런 이제 그런 곳들에서 사람들에게 조금 속여서 접근을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사건을 보니까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 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 이런 네. 내용의 이제 이력서를 올렸고 이걸 보고 30대 남성이 자신이 스터디 카페 관계자다 이러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네. 면접을 이제 보자 네. 이러고 이게 성범죄로 이어진 그런 상황인데 이 피해자 유족들을 저희가 좀 통화를 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도 그렇게 이제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가능하지 않고 정상적인 집이에요. 요즘 그 학생들 사이에서 스터디 카페가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그 스터디 카페는 월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단 스터디 카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스터디 카페 관리자로서 한 사람 있다는 것 뿐이고 보통 학생들이 대부분 다 거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공부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랬던 거고 그게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고 어지간한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불법지로 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유족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네. 계실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네. 그래서 스터디 카페에서 일하면은 이제 그게 다 가능하니까 거기서 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구직 공고를 네. 보니 이제 이력서를 올린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 자리가 또 인기가 많은 그런 자리라는 그런 설명이잖아요. 이 이제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스터디 카페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도서관이나 독서실, 뭐 고시원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했다면 예. 이제 요즘 분들은 조금 그거보다는 개방적인 환경, 조금 더 이제 밝고 조금 백색 소음이 좀 더 노출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선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와 이제 독서실이 좀 결합된 형태의 이런 이제 스터디 카페라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재수생도 그렇고 취업준비생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시험 같은 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스터디 카페를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10대, 20대 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리고 약간의 용돈벌이가 된다면 이게 너무 좋은 아르바이트인 거예요. 이런 예.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찾는 걸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에서 이런 걸 악용할 땐 고액 알바, 뭐 조금 일하고 아주 많이 준다, 쉬운 일이다 이렇게 해서 찾고요.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면 돈을 좀 더 많이 주네 하고 연락 오는 사람을 예. 일단 만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나쁜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조금 자기가 공부할 시간 확보가 필요한 그리고 금전적 여력이 없는 좀 나이가 어린 여성 계층들이 이제 연락을 많이 하게 되니까 스터디 카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의 연락을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예. 게다가 스터디 카페를 저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저는 이제 사무실과 집 거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들어 상담자들을 상담한다든가 의뢰인들 상담을 할 때 집 인근의 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룸을 예약한단 말이에요. 스터디 카페에는 룸도 있습니다. 예. 회의를 하거나 이제 과외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예약을 해놓고 지금 이제 그 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 저기 테이블, 그러니까 앞에 오는 이제 어떤 데스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에요, 왔어요 하고 데리고 들어가면 사실은 이 피해자들 이걸 모르고 오는 사람 입장에선 이 사람이 사장인지 여기서 뭐 매니저인지 아니면 나를 속여서 기다렸다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을 보다가 네. 인근에 있는 변종 성매매 업소로 네.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일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네. 여기서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 뭐 이런 취지로 네. 옆 건물, 인근에 있는 건물로 데려가서 거기서 성범죄가 벌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유족의 신고로 이제 경찰도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그런데 강간 혐의 적용은 쉽지 않다. 또 이렇게 알려진 상황이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생각보다 이 두 가지가 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살짝 예.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제 이걸 키스방이라고 해요. 데려간 곳이 키스방이 성매매 업소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자유업 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코드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 있고 심지어 사실 정부 지원금도 받아요. 만약에 뭐 코로나 때 뭐 저기 사업자분들이 자영업자들이 힘들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게 인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보조를 받는 그런 실정인데 문제는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규제는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식품업도 아니고 뭔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스터디 카페 인근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위치도 그렇습니다. 규제가 없으니까 이런 네. 공부하는 장소 근처에도 네. 이런 시설물이 있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뭐 학교에서 50m, 뭐 혹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뭐 200m 이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 생각해 볼게요. 예.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거장으로부터 뭐 이제 학교 정문이 꼭 200m 이내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 하지만 스터디 카페는 기본적으로 그런 공부를 할 만한 이제 어떤 10대, 20대가 많은 그런 어떤 곳들에 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근에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되게 제약을 굉장히 덜 받는 상황에서 위치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도 보면은 스터디 카페로 그렇게 이제 오게 해가지고 피해자를 예. 그리고 자기네 이제 업소로 데려가서 범죄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강간죄를 비롯해서 이제 성범죄 대부분이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를 이제 범죄 현장을 뭐 CCTV나 뭐 이제 이런 촬영물이 있거나 직접적인 목격자가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예. 피해자가 예를 들어 고소를 하고 뭐 이제 수사기관에서라도 진술을 한 상태에서 이제 사망한 상황이라면 이걸 토대로 이제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좀 더 이제 방점을 실어서 갈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지금 이 경우는 사실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신고 고소가 된 경우고 네네. 그럼 피해자의 진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해자들은 보통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예. 아니다. 나는 강제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피해자가 진술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간죄 적용은 어려워요. 자, 업무상 위력,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야, 널 고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라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가늠한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진술을 할 거예요. 뻔히 예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내가 돈을 준다고 했더니 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둥, 예. 아니면 뭐 그냥 자발적으로 했다는 둥 하는 진술을 할 텐데 그 사이에 이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피해에 직면하게 됐는지에 대한 진술이 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족분들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유족분들과 통화를 하면서도 비슷한 네. 얘기를 네. 들었는데 예, 관련 발언 좀 녹취를 좀 들려주시죠. 우리 애는 죽어서 좀 진술이나 이런 것도 없고 적응하기가 힘들지만 거기에 다른 피해자가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이 이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여러 드러났고 또 그거는 지금도 자기는 그런 게 없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는 뭐 그냥 뭐 매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자꾸
처벌이 약한 쪽으로 피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뭐 성매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네.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경우 수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뭐 이제 그 직후에 친구라든가 지인에게 뭐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라든가 뭐 문자 메시지, 메일 혹은 이제 내가 피해자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주변인들의 진술 혹은 병원에 가서 이제 그 검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피해자가 실은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검사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면 이 병원에서 간략히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의무기록 사본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게 무슨 내용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피해자가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또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보통 이렇게 이제 충격을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좀 자해하거나 극단적 선택들을 하는 이제 이런 피해자들은 충격이 굉장히 트라우마가 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병원에 갔을 때도 나에게 일어난 일이 뭐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좀 되게 낮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뭐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또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네. 것으로 그렇게 네.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족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피해자들도 많으니까 이거 엄벌에 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다른 피해자분들이 뭐 이렇게 진술을 한다면 그런 경우에 수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윤곽을 잡고 그 부분들을 처벌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유사한 피해자들이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뭐 강간이나 혹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이제 적용되더라도 이게 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이제 유죄로 인정되느냐는 좀 또 다른 문제가 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 범죄가 이어져 네. 왔다면 이 실체를 드러내고 네. 관련된 사건들 네. 관련해서 또 다른 네. 이제 사건들이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네.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예. 피해자들이 나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악용하는 건 피해자들이 굉장히 나이가 어리고 예. 법 제도를 이제 어떻게 그 절차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권리 구현을 하는 것에 좀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범죄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안에서 성매매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자기도 처벌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신고를 잘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성범죄를 당한 것도 신고를 하기 주저하는데 실은 이제 여기에 다른 문제들이 굉장히 개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이 관련 뉴스를 봤던 유사한 피해자분들이 요렇게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이슈가 됐을 때 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이제 제보하고 뭐 진정 고소 고발하셔서 좀 얘기하실 수 있으면 이게 모두의 이익에 기여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간단히요. 그 네. 앞서서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스터디 카페 관계자라고 하면서 이제 네. 접근을 했지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이걸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사실 믿고서 네. 그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네. 자기 이력서도 올려놓는 걸 텐데 네.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뭔가 개인정보를 더 확인한다거나 업체 쪽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뭘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업체 쪽에서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을 보완은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가짜로 올려서 가짜로 이제 행위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걸 100% 예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 쪽에서도 이 등록하는 것에서 위반 사항이 좀 발견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되 예를 들면은 어떤 업소다 이러고 이제 연락처 같은 걸 남겨놓잖아요. 그럴 때 랜덤하게 좀 전화해서 이 업소가 맞는지 같은 거 매칭 이런 걸 네. 좀 관리해보는 노력 그리고 피해자분들에게도 이런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이트 전면에 지금 이제 이 업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업소의 전화번호와 이렇게 구인란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가 같은 업소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노력들을 해달라 같은 것들을 좀 환기할 수 있는 안내문 같은 것들 좀 고지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네. 그 업체가 지금 이렇게 공고낸 그 네. 업종이 맞는지를 직접 확인해가지고 업종이 보완할 수 맞는다기보다 그 업체가 맞는지 예를 들어 스터디 카페 같은 데를 봤으면 거기에 연락처 남겨 있잖아요. 근데 그 스터디 카페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에 치면은
그 스터디 카페 전번이 나오잖아요. 전화번호가. 예. 그럼 이 두 개가 맞는지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해보는 그런 것들을 해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이트 운영 주체가 이제 캠페인이나 공지처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